며느리 하늘이 처음 봤을 땐 참 똑부러져 보이더라고요. 직장도 다니고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하늘이가 있으니 딸 하나 생긴 것 같아 든든하고 더 좋구나.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머님,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며느리는 며느리죠. 그때는 그저 깔끔한 성격인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내 실수였죠. 요즘 그런 말 하면 참 별로인 시어머니가 되는 건데. 안녕하세요. 노을 사서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대한민국 자식 가진 어머니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마음의 상처와 서운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경남 통영에 사는 오말수님으로 시작됩니다. 나이 먹고 요즘은 하루하루가 다 그냥 그래요. 아침엔 들깨죽 쑤어 먹고, 오전엔 텃밭에 나가서 상추 뜯고, 오후엔 마당에서 바느질 좀 하다가 문득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가 싶어요. 나도 옛날엔 가게도 하고, 남편 병수발도 하고, 동네 대소사 빠짐없이 챙겼지. 근데 지금은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갔고, 친구들은 하나둘 건강이 안 좋다며 안 나오고, 나 혼자 조용한 집에서 TV 틀어놓고 있는 날이 부지기수요. 그나마 낙이라면 내 아들 진수 참 착하고 곱게 컸지. 공부도 잘했고 군대 다녀와서도 허튼 짓 안 하고 직장 붙고 결혼도 착실하게 잘했고 며느리 하늘이 처음 봤을 땐 참 똑부러져 보이더라고요. 직장도 다니고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하늘이가 있으니 딸 하나 생긴 것 같아 든든하고 더 좋구나.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머님,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며느리는 며느리죠. 그때는 그저 깔끔한 성격인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내 실수였죠. 요즘 그런 말 하면 참 별로인 시어머니가 되는 건데, 하지만 뭔가 이상한 것을 제일 먼저 느낀 건 명절, 결혼 첫 명절부터였어요. 설 전날부터 서울 올라갔거든요. 밤에 도착해서 아들네 집에서 자고 이튿날 아침엔 며느리랑 같이 장 보러 가자 했지. 근데 하늘이가 하는 말이 저 회사에서 연휴 직전까지 야근해서 너무 피곤해요. 어머님 혼자 장 보시면 안 될까요? 피곤하겠지. 직장 생활 힘든 거 알죠? 그래서 말없이 나 혼자 마트 다녀왔어요.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돌아오는데 집에 와보니까 소파에서 드라마 보고 있더라고요. 하늘이 손엔 커피, 얼굴엔 마스크팩.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쿡쿡 쑤셨어요. 그리고 제사, 설날 아침, 난장을 피우면서 상 차리고 있었죠. 근데 하늘이는 부엌 구석에 딱 서서 이거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세요? 어머님, 요즘은 다 간소화하던데요? 나중엔 상 치우는 것도 안 도와요. 아들은 눈치 없이 혼자 방에 들어가고 나 혼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그릇 닦고 허리 굽혀 가스레인지 닦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바랐던 건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하는 마음, 같이 하려는 성의.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더라고요. 집안일은 내가 도맡고 하늘이는 점점 더 멀어졌죠. 말도 줄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래도 아들 얼굴 보면 기분 풀리고 하늘이도 언젠간 나랑 가까워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았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날은 달랐어요. 통영 바닷가에서 갓 잡은 게를 사왔거든요. 날도 더운데 그걸 깨끗이 손질해서 하늘이가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담갔죠. 그걸 보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 서먹해진 사이도 좀 풀고 싶기도 했고, 하늘이가 게장 먹으면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늘이에게 연락을 했죠. 하늘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자마자 끊겼어요. 몇 번을 해도 받지 않았고, 진수의 전화는 처음에 몇 번 울리더니 꺼져 있다고 뜨더군요. 게장이 상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게장만 주고 오기로 하고 그날 바로 서울 가는 버스 끊었어요. 정성껏 포장하고 아이스박스에 얼음도 꽉 채우고 오전에 출발해서 오후에 도착했어요. 내심 기대했죠. 깜짝 놀라겠지? 좋아하겠지? 서울만 도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야 애들 집으로 갈 수 있었죠. 애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기울었고 나는 아이스박스를 들고 몇 번을 심호흡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전화를 했죠. 진수, 하늘이 계속 통화 중이거나 꺼져 있대요. 그렇게 몇 분을 서성이다가 정말 우연히 문이 삐걱하고 열렸어요. 하늘이 얼굴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 표정이요. 진심으로 반가운 얼굴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좀 놀라잖아요. 저 지금 막 씻고 나와서요. 나 전화 수십 통 했는디. 아, 그런가요? 제가 샤워 중이었나 봐요. 오늘 회사도 너무 정신 없었고. 하늘이 너 간장게장 좋아하잖아. 내가 직접 담갔어. 더 더워지면 상할까봐 바로 들고 온 거야. 그건 알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는 주말엔 좀 쉬고 싶거든요. 저희도 저희만의 루틴이 있으니까 다음부턴 미리 말씀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많이 당황스러워요. 그게 갑자기라기보단 내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랬는데 어머님, 혹시 문자 보낼 때 띄어쓰기 잘못되거나 오타가 많아서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카톡에 뭐라고 쓰신 건지 잘 몰라서 그냥 넘겼거든요. 그래도 이건 간장게장이고 내가 직접 만든 거라. 그니까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저희 요즘 나트륨 섭취 줄이고 있어서요. 진수도 콜레스테롤 수치 좀 조심하라던데.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간장게장 같은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때 진짜였어요. 내가 서 있는 이 문지방이 얼마나 낯설게 느껴지던지.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말했나요? 어머님, 요즘 제 또래 사람들은 시댁이랑 거리를 두는 게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아요. 미안하다. 이것만 두고 갈게. 그래도 너 생각해서 온 거야. 너 이거 먹고. 혹시 나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좀 풀고 그러라고. 알아요. 알죠. 어머님이 정성껏 담그셨을 테니까. 그런데 그 정성, 저희가 요청드린 건 아니니까 너무 서운해하시지 않았으면 해요. 그 말에 내가 들고 있던 아이스박스가 땅으로 꺼지는 줄 알았어요. 말끝은 예뻤지만 말 속에 들어있는 가시는 정말 아팠어요. 그때 안에서 진수가 나왔어요. 엄마, 언제 오셨어요? 진수야, 전화했는데 너도 안 받고. 전화? 나 전화 온 적 없는데 뭐야? 폰이 비행기 모드 돼 있었잖아. 하늘아, 너야? 내가 집중하려고 잠깐 켜는 걸 깜빡했어. 진수는 말이 없었어요. 한참 동안 폰 화면만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엄마가 통영에서 오신 거야, 오늘? 그래, 게장 담그고 더워지기 전에 가져다 주고 싶어서. 그걸 너 알았어, 하늘아? 미처 생각 못했어. 진짜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주말엔 좀 조용히 있고 싶었어. 진수는 고개를 살짝 떨궜어요. 그러다 다시 하늘이를 봤어요. 말투는 조용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이었어? 뭐가? 비행기 모드. 엄마한테 전화 못 받게 하려고. 그게 네가 생각한 최선이었어? 하늘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진수는 잠깐 웃으려다가 말았어요.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서글펐어요. 난 진짜 몰랐거든. 엄마가 오신 줄도, 전화 온 줄도.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지? 서운하다는 말로도 부족해. 진수야, 나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 그냥 우리도 주말엔 조용히 쉬고 싶어서. 그럼 그렇게 말했어야지. 엄마는 그게 다였을 거야. 오늘 안 오시고 내일 오셔도 됐을 거고. 근데 너는 그걸 말하는 대신 내가 알아서 결정했잖아. 나까지도 엄마가 문 앞에서 그렇게 서 계신 걸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무겁게 들고 올라오신 거잖아. 전화도 수십 통 하셨다며. 근데 왜 네가 나보다 먼저 그 전화를 막아버렸냐고. 진수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문제는 아니야. 하늘아, 그냥 지금 널 보는 게 좀 낯설다.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엄마를 그 정도로 선을 긋고 싶었던 거야? 그런 건 아니야. 아니라고 하기엔 행동이 다르잖아. 진수는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거실로 걸어 나갔죠. 말수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고, 하늘이는 제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어요. 잠시 후, 진수가 돌아와 말했어요. 엄마,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와. 물부터 드시고. 괜찮다. 나 그냥 바로 내려갈란다. 아니야. 엄마 온 거 그냥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늘이도 아무 말 없이 몸을 비켰어요. 진수가 아이스박스를 받아 들고 부엌으로 향했죠. 거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날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애들 집에서 자고 가야 했습니다. 하늘이 눈치가 보였지만 차가 이미 끊긴 시간이라 어쩔 수 없었죠. 다행히도 이날은 하늘이도 별말이 없었어요. 손님 방에서 잠을 청하는데 그날은 참 잠이 오지 않더군요. 혼자 한참을 뒤척이다가 밖에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근데 부엌에 조그맣게 불이 켜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방으로 다가가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 진수였어요. 진수는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이 된 아들. 그런 아들에게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짐이 있었던 걸까? 함부로 아는 채 하지 말아야지 싶어서 모른 척하고 들어가려던 순간 아들 앞에 놓여 있던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게장. 그것은 게장이었어요. 오늘 제가 가져온 게장이요. 아들의 한숨 같은 물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지? 아들의 눈물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 조용히 다가가 진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엄마는 괜찮다. 우리 아가가 어느새 어른이 되었구나. 하늘이는 신경 쓰지 말아라. 어려서 그런 거니. 아들은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저의 손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마저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말순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은 망설였지만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뒤로 관계가 완전히 좋아졌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조금씩 서로를 향한 태도는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진수는 그날 이후 자신의 선택에 대해 더 책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에게도 아내에게도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버티는 최소한의 온도란 걸 진짜 알게 된 거죠.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